키가 왜소하고 말린 체격일 가능성이 크다. 여성에 대한 증오가 좀 있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많은 남성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진다. 2012년 10월 12일 서울광장에서 각종 동물사랑 협회의 주재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협회장은 이러한 동물학대 사건이 가볍게 다뤄질 게 아니라면 2차 예고라든지 캣소를 모방하고 사칭하면서 마치 장난스럽게 여기는 네티즌들을 비판했습니다. 시위의 목적은 동물학대법 강화와 동물학대의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권 박탈법 개정 요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테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입니다. 도를 넘는 고양이 학대는 매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2019년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들을 살해한 사건이 났고 이후 놀랍게도 아직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으며 길고양이들은 계속 희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2019년 8월 불법으로 설치된 덫에 걸린 고양이가 처음 발견된 데 이어 그 이후 이틀간에 걸쳐서 덫에 걸려 앞발이 절단된 고양이들이 연이어 발견됐습니다. 한동대 캠퍼스에서 덫에 걸린 고양이가 발견되며 며칠 뒤 교내에 정체불명의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또한 한동대 교내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인 한동양을 향한 협박도 시작됐습니다. 범인은 3월 중순부터 한동양의 중성화 사업과 동물 치료 중단, 동아리 해체 등 돌봄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문을 남기기 시작했고 길고양이 돌봄 물품들을 훼손시켰습니다. 경고문에서는 한동양을 캣맘충이라고 지칭하며 만약 위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피해는 고양이에게 돌아감이라고 추가 학대를 예고했습니다. 그 뒤에 캠퍼스에서 다친 고양이가 속출하기 시작했고 같은 달 말에는 앞발이 잘린 고양이 2마리가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이어 고양이 태아 사체 5구와 잘린 고양이 귀가 통학로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학대 사건은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2020년 2월 중순부터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7일 경북 포항시 한동대 기숙사 근처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6m 높이에 매달린 사체를 주변을 지나던 학생이 발견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통학로에서 줄에 묶인 채 무언가에 눌려 죽은 고양이도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고양이 학대 사건이 유난히 더 많았는데요. 고양이 학대 영상 업로드 사건, 영등포 신길동 고양이 엽기 사건, 후쿠오카 고양이 학대 사건, 바로 한동대 고양이 연쇄살해 사건까지 2019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동대 고양이 학대 연쇄살해 사건은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고양이를 살해한 범인은 주로 DC인 사이트에 고양이 학대 살인에 대한 내용을 게재했는데 유독 닉네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 사이트인지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IP는 확보할 수 있었으나 당시 게시물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에 들어가 신분을 확보하기도 전에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삭제되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2010년에는 12월 9일 DC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서 캐소라는 유독 닉네임을 사용한 유저가 차차라고 불리는 고양이를 학대한 사진 4장을 인증하며 네티즌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캐소는 자신에게 6살 모독감을 주지 않고 설득시키면 차차라는 고양이를 치료하고 다시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차차라는 고양이가 죽게 된다는 게임이었습니다. 사진 속 차차는 아래턱이 잘려나가 피범벅이 됐고 바닥에도 많은 양의 피가 흘러 한눈에 보기에도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차차의 전신이 나온 사진을 보면 폭행을 당한 듯 여러 곳에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도 발견됐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DC인사이드 관리자에 의해 바로 삭제됐지만 스크린샷이 인터넷에 퍼졌고 네티즌들은 캐소의 신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언급했으며 다음날 박소연 팀장은 사진을 보고 평소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제 6시 이후 올라온 사진이라 일단 사이버 수사대에 인터넷으로 고발 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내로 종로경찰서를 직접 찾아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라며 차차 학대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공중파 방송에까지 보도되며 대대적으로 언급됐습니다. 2010년 12월 29일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지금은 둘 다 사기 단체로 밝혀진 동물사랑실천협회 및 PTA 아시아지부 공동으로 캐소에게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용의자가 있었지만 이들 모두 전부 무관한 사람으로 밝혀졌고 진범이 끝내 잡히지 않아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캐소 본인이 올린 글은 저 차차 학대 인증글 단 한 개뿐이었습니다. 인터넷에 퍼져 있는 캐소 2차, 3차는 전부 캐소의 이름을 사칭한 다른 유동 아이들의 낚시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낚시글로 이 길인 12월 10일 캐소를 사칭한 유동이기 차차는 이미 죽었고 이번에 자신이 제시한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클로로포름으로 다른 고양이도 죽이겠다고 2차 예고를 했지만 낚시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진짜 캐소 2차 예고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 12월 11일 10시 2차 예고는 자작극이었다고 해명한 글이 올라왔고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클로로포름 같은 위험약품은 1년 번호마다 누가 구입했는지 등 유통 경로가 철저하게 관리되었습니다. 2차 낚시 사건 이후 고양이 갤러리는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 등의 온갖 낚시글이 난무하여 난장판이 되어버렸으나 올라오는 즉시 삭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족족 삭제해버려서 그 중에 진짜 캐소가 있었을 수 있었으나 확인을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캐소라며 지목된 NCSI에서의 범인은 실명, 싸이월드 주소, 전화번호, 얼굴 사진 모든 것이 다 털렸습니다. 심지어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해당 인물을 고발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은 끝에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네티즌의 선동으로 무고한 사람을 조사하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정작 캐소 본범도 못 잡아서 경찰이 삽질만 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범인으로 몰린 사람은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를 해보는 것이 맞았습니다. 조사도 해보지 않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들이 2차 사칭 소우캣을 조사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오리지널 소우캣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있었을 듯 했습니다. 결국 12월 21일 해당 인물의 인터뷰가 올라왔고 해당 인터뷰에서 2차 사건이 진짜 캐소라고 잘못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캐소 본인이 올린 글은 차차 글 단 한 개뿐이며 그 이후 캐소 2차, 3차라고 나온 글은 전부 캐소의 이름을 사칭한 낚시 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길고양이 치즈테비 앙아에게 간택을 당해서 고양이 집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캐소 사건 때 차차의 사진과 사건 내용을 보고 그 충격에 트라우마까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저처럼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놀라고 처벌을 원했습니다. 또한 올해까지도 고양이들에게 심한
학대를 하고 연쇄 살해를 했던 한동대의 고양이 연쇄 살해범은 무엇 때문에 고양이에게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범인들은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살해한 것보다는 더욱 찾기 힘들고 더 수사에 공을 들이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두면 아무런 해코지를 않는 고양이. 길에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면서 집고양이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적은 길고양이는 왜 범인에게 학대, 고문과 살해를 당해야 했을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